경제책에서 배운 금리, 인플레이션, 수요 공급을 현장에 가져오면 딱 한 문장에서 막힙니다. 그래서 지금 뭘 바꿔야 하지? 회의 전에 항상 한 장짜리로 결론부터 잡습니다. 역삼역 도보권 중형 오피스 개발을 가정하고 금리 1%포인트 변화가 사업성에 어떤 파괴력을 갖는지, 그리고 그 충격을 도면과 계약과 임대 전략에서 어떻게 흡수하는지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경제 개념을 아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평면, 스펙, 공기, 임대 조건에서 무엇을 바꿀지로 내려야 합니다. 프레임은 4단계입니다. 개념, 현장 상황, 숫자, 지표, 그리고 결정입니다. 금리와 인플레이션 같은 개념을 역삼역 오피스라는 현장에 붙이고 NOI, 캡레이트, IRR, 공실기간 같은 지표로 번역한 다음 마지막에 평면과 스펙과 공기와 임대 조건을 바꿉니다. 여기서 회의에서 바로 쓰는 질문 3개를 던집니다. 첫째, IRR 목표를 유지하려면 토지, 스펙, 공기, 선임대 중 무엇을 먼저 잡을 것인가? 둘째, 비용 절감이 정말 NOI를 지키는지 아니면 임대 경쟁력을 깎아 NOI를 망치는지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는가? 셋째, 도면에서 공실기간을 줄이는 요소와 늘리는 요소를 각각 표시할 수 있는가? 이 3질문만 던져도 회의가 길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1페이지 사업성 스냅샷입니다. 총 사업비 1250억, 토지비 650억, 공사비 450억, 설계와 인허가 55억, TI와 리싱비 45억, 금융과 예비 50억으로 잡습니다. 임대 면적은 16,500제곱미터, 약 5,000평, 평균 임대료는 16만원, 가동률 92%, NOI 마진 65%입니다. 그러면 연간 NOI가 약 66억이 나오고 에그짓 캡 레이트 4.8%를 가정하면 에그짓 밸류는 약 1,375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숫자 자체가 아니라 메시지입니다. 가치에서 총 사업비를 빼면 플러스 125억, IRR은 약 8.1%, 즉 마진이 얇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더 벌자보다 먼저 안 깨지게 하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스트레스 테스트로 들어갑니다. 금리 1%포인트가 오르면 IRR은 7.3%로 내려갑니다. 공사비가 5% 오르면 5.1%로 훅 꺾입니다. 공기가 3개월 지연되면 6.8%, 가동률이 5%포인트 빠지면 4.6%까지 내려갑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이 시나리오는 공사비 변동성과 리스업, 즉 공실기간 리스크에 가장 취약합니다. 이 2개를 먼저 잠그면 금리 충격에도 버틸 확률이 올라갑니다. 금리 1%포인트 상승을 현장 언어로 번역하면 할인과 이자가 동시에 나빠진다는 뜻입니다. 미래 NOI와 매각가치가 더 세게 할인되고 공정인출 이자 비용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회의에서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IRR 목표를 유지하려면 토지비를 얼마나 낮춰야 하는가? 토지비가 고정이면 공기 단축과 선임대 중 무엇이 더 싸게 먹히는가? 대응 레버는 3개로 정리됩니다. 토지는 매입가 상한선을 재설정하고 시간은 공기 단축으로 금융 비용을 줄이며 임대는 선임대와 분할 전략으로 공실기간을 줄입니다. 금리 충격은 숫자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인플레이션도 같은 방식으로 번역합니다. 공사비는 상승률이 아니라 변동성입니다. 특히 오피스는 MEP, 외피, 전력과 통신이 비용과 임대 경쟁력을 동시에 흔듭니다. 그래서 폭탄 구간은 우선 MEP의 공조와 전기와 소방 용량과 샤프트, 그 다음 커튼월과 창호 성능과 납기, 마지막으로 전력과 통신 인프라입니다. 이건 계약과 발주로 막아야 합니다. 리드타임 긴 품목은 선발주하고 설계 프리즈 기준을 미리 합의하고 대체 스펙과 VE 후보군을 사전에 확보합니다.
그리고 VE는 무조건 세 줄로 기록합니다. 공사비가 얼마나 변하는지, 운영비가 에너지와 유지보수로 NOI를 어떻게 바꾸는지, 임대가 임대료와 가동률과 공실기간을 어떻게 바꾸는지, 이 세 줄이 없으면 VE는 그냥 위험입니다. 수요 공급은 오피스에서는 업무 생산성으로 나타납니다. 즉, 브로슈어가 아니라 평면과 코어와 설비와 운영이 공실기간을 결정하고 공실기간이 IRR을 결정합니다. 수요를 만드는 도면 요소는 4가지입니다. 임대 효율을 올려 같은 연면적에서 임대 면적을 늘리는 것, 분할성으로 멀티테넌트 임대를 쉽게 만드는 것, 층고와 공조와 소음 같은 쾌적성으로 재계약률을 만드는 것, 그리고 보안과 엘리베이터 병목 같은 피크 대응입니다. 리스업 KPI는 공실기간, 선임대 비율, TI와 렌트프리의 총량, 그리고 타깃 업종입니다. 타깃 업종을 정해야 설비 용량과 스펙이 고정되고 그게 곧 공실기간을 줄입니다. 마지막으로 체크리스트를 실제 결정으로 바꾸는 규칙 3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리스크가 3개 이상이면 설계 프리즈 전까지 옵션을 유지합니다. 전력, 공조, 코어가 미확정이면 임대료 프리미엄 논의는 보류합니다. 나중에 거의 다 깨집니다. 그리고 VE는 반드시 공사비, 운영비, 임대료와 가동률 영향 3줄로 남깁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이겁니다. 경제 개념을 이해했다는 기준은 회의에서 뭘 바꿨는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